50대, 60대를 위한 자녀와의 좋은 관계 유지 비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고민 해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애가 커서 말도 안 통하고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예전엔 그렇게 다정했는데, 이제는 전화도 잘 안 받아. 네,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50대, 60대 부모님들을 위한 성인 자녀와 좋은 관계 유지하는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강연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는데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애가 커서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됐거든요. 더 이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아이가 아니라 독립된 성인이 된 거예요. 1. 첫 번째 비법 경계선을 존중하자. 자, 그럼 첫 번째 비법부터 말씀드릴게요. 경계선 존중.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매번 물어보기. 그 직장 그만두고 더 좋은 데 가면 안 되니? 계속 말하기. 애 키우는 게 그게 아니야. 손자 육아에 간섭하기. 아, 저도 부모라서 이해해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걱정되니까 그런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50대, 60대일 때 우리 부모님이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면 어떤 기분이었나요? 아이고, 엄마, 아빠. 저도 이제 어른인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머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아들이 결혼을 늦게 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준비되면 그때 하렴. 그랬더니 아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박감이 없으니까 편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독립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2. 두 번째 비법 소통 방식을 바꿔보자. 두 번째는 소통 방식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한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나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 잠깐, 스톱. 이제는 이런 식으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아빠는 내 이야기가 듣고 싶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아는 한 아버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들이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계속 회사 그만두고 다른 데 가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아들은 점점 더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으면 아빠한테 얘기해 볼래? 그랬더니 아들이 한참을 이야기하더래요. 사실은 힘들긴 하지만 배우는 게 많아서 조금 더 버텨보고 싶다고. 그런데 아빠가 계속 그만두라고 하니까 말하기가 어려웠다고. 아, 정말 중요한 건 들어주는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젊은 사람들 어떻게 연락하는지 아세요? 여보세요, 뭐해? 이렇게 전화하는 거 부담스러워해요. 대신에 카카오톡으로 오늘 날씨 좋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연락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자녀들이
훨씬 자주 답장하는 걸 보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감정 표현이에요. 사랑한다는 말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셨어요? 고마워, 미안해는요. 한국 부모님들이 정말 서툰 게 이거예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오늘 당장 자녀한테 문자 한 통 보내보세요. 엄마가 너 많이 사랑해. 항상 고마워.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자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실 거예요. 3. 세 번째 비법. 역할을 바꿔보자. 세 번째 비법은 역할 변화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조언자, 지지자 역할을 해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해야 해 라고 가르쳤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라고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아이들의 치어리더야. 응원해주고 필요할 때 물 떠다 주는 역할. 정말 멋진 표현이죠. 그리고 친구 같은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딱딱한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 말고 편안하게 농담도 하고 같이 드라마도 보고 맛집도 가고. 한 아버님은 아들과 같이 등산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아들이 귀찮아했는데 몇 번 가다 보니까 오히려 아들이 먼저 아빠,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요? 라고 하더래요. 함께 할 수 있는 뭔가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4. 네 번째 비법 세대 차이 인정하자. 네 번째는 세대 차이 극복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세대와 지금 젊은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 때는 회사 다니면서 평생 안정적으로 살아야 한다였다면 지금은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 행복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아버님은 처음에 아들이 아빠, 저는 야근 없는 회사로 옮기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그런 게 어디 있어? 고생해야 성공하는 거야. 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더니 아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5. 다섯 번째 비법 실전 팁들. 마지막으로 실전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정기적인 만남. 매일 볼 필요 없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부담스럽지 않게 만나세요. 밥 한 번 먹자,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도움 주는 방식. 돈을 주실 때도 이것저것 하지 말고 이렇게 써라 하지 마세요.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고 하세요. 조건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세 번째, 간섭 없는 지원. 도와주되 간섭하지 마세요. 특히 손자녀 문제. 애 키우는 게 그게 아니야. 이런 말 정말 조심하세요. 대신 뭔가 도와줄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고 하세요. 네 번째, 공통 관심사 만들기.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요리, 운동, 여행, 드라마 시청. 뭐든 좋아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더 가까워져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님은 딸과 같이 요가를 시작하셨어요. 매주 한 번씩 같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세요. 마무리하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녀와의 좋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완벽한 부모도 없어요. 우리 모두 처음 해보는 거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전화 대신 문자 한 통. 이렇게 해라 대신 어떻게 생각하니? 내 경험으로는 대신 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조금만 더 이해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이 변하면 자녀들도 변해요. 그리고 더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오늘 강연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와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